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트맨진행의 도지은입니다. 개인의 매수세로만 오늘 우리 시장이 움직인 그런 하루였습니다. 개인들의 힘이 세다 정말 유동성이 풍부하다 말로만 들었는데 오늘 정말 개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와 주니까 시장이 견고하게 버티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앞으로 이런 시장이 계속될지 아니면 어떻게 시장 방향이 흘러갈지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시장 이야기부터 종목 이야기까지 오늘도 종합 선물 세트로 준비를 했으니까 채널 끝까지 고정 부탁드립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진 않고요.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상을 엄중하게 준수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오늘 배트맨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오늘 배트맨을 책임져 주실 분이 호통의 대가시죠. 김선윤 위원님 모십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저희 위원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먼저 제가 살짝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는데요. 이미 많은 분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서울경제 김선윤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시거나 아래 QR코드 카메라 어플로만 갖다 대셔도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들어오셔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부터 종목 이야기까지 위원님께서 정말 자세하게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혼자서 너무 이 망망대해 같은 시장 속에서 대응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 들어오셔서 도움 말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김선윤 위원님과 함께요. 알차게 또 1시간 꾸려가 볼 텐데 오늘 시장 이야기에서 이 이야기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겠죠. 저희 김선윤 위원님 특히나 게임 좋아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오늘 이 이슈가 핫했습니다. 카카오 게임즈 청약 첫날이었죠. 이 이슈를 가지고 위원님께서 시장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위원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자, 오늘 카카오 게임즈 청약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청약률이 어마어마합니다. 내일까지 봐야겠지만 이따가 제가 강의하면서 관련된 좀 내용들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가 상장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저런 얘기들을 준비해봤고요. 관련주들도 한번 좀 살펴봐 드릴 테니까 끝까지 방송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종목들 계속 드리고 있는데 계속 잘 가고 있어요. 금요일에 드렸던 종목도 오픈 채팅방에 올려드렸던 종목도 굉장히 잘 움직여줬었죠. 그래서 오늘도 종목 하나 준비해봤는데 재밌는 종목이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방송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고 오픈 채팅방 오늘 700명 돌파하게 되면은 제가 700명 기념으로 한번 또 선물을 한번 쫙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들어오셔서 또 선물도 받아가시고 즐거운 또 저녁 시간 되시면 어떨까 싶네요. 자, 오늘 시장 보면 재밌는 일은 없었어요. 굉장히 조금 지루했던 조금 시장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오늘 회원분들과 라이브 방송하면서 조금 시장이 맥이 없는 흐름, 오전장에. 네, 오후는 제가 방송 출연이 있어서 강남에서 넘어와서 오후장을 같이 하지 못했는데 오전장은 정말 메가리가 없는 그런 좀 시장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전장에 크게 움직임 자체가 없었잖아요. 오후장 들어가면서 조금 회복하는 모습이 상당히 좀 강하게 나왔는데 외인들이 좀 계속 지속적인 좀 매도세가 나오고 있어요. 또 기관도 마찬가지고 들어올 기미를 좀 안 보입니다. 특히나 이제 외인이나 기관들이 한 달 동안 순 매도한 금액이 양쪽 다 코스피 쪽에서 3조가 넘어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8월 1일부터 오늘까지 해서 외인 3조 500억가량 순 매도세고 기간은 3조 6천억가량의 순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서 말씀드리는 거 개인이 6조 4천억가량의 매수를 보여줬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개인들이 한 달 동안 살 수 있는 여력, M2 계속적으로 유입되는 포인트들, 자금이 유동성이 확대되면서 들어온다, 계속 들어온다 말씀드렸죠? 네, 역시나 한 4조에서 7조가량이었는데 개인의 순매수 6조가량 매수한 거 보면은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 전반적으로 개인들의 큰 자금들이
시장을 이끄는 모습. 제가 사실 지난주에서는 개인이 기관들한테 좀 밀리는 모습이었는데 외인도 지지난주부터 해서 조금 그래도 매수를 가담하는 모습이었는데 요 근래 들어서는 또다시 개인이 시장을 이끄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 좀 재밌는 모습들인데 카카오 게임즈 청약이 끝난 다음에 그 자금들이 빠져나가지 않고 그 주식 시장이 그대로 남아 있다면,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를 사기 위해서 주식을 팔았던 외인들도 있겠죠. 많겠죠. 개인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 하락폭을 빠져나갔던 자금들이 지금 현금화되어 있는데 내일 끝나고 삼거리를 뒤에 들어왔을 때 조금 큰 상승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에 따른 기대감도 가지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뭐 테슬라 같은 경우나 애플이나 사상 최고가 행진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액면 분할 이후에 더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급등하고 있어요. 뭐 모더나는 좀 밀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기술주들의 향연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오늘 준비한 좀 업종 얘기를 드리자면 굉장히 저평가된 업종이 있어요. 다 아시는 반도체 쪽 장비주들인데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주들의 좋은 모습도 기대할 수 있는데 그 관련주들도 제가 조만간 오픈 채팅방에 들어와 계신다면은 공개를 해드릴 테니 꼭 들어오셔서 좋은 수익을 내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전반적으로 좋은 시장이에요. 나쁜 시장이 아니고 현재의 시장은 건강한 조정 중이다. 코로나에 대한 영향은 어떻다? 그냥 보합을 만들 뿐이다. 하락을 만들지 않습니다. 큰 하락을 만들지 않습니다. 보합을 만들 뿐이고 자꾸 시장 빠진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올라가는 시장이에요. 이따가 제가 달러 인덱스 보여드릴 건데 마찬가지 상황이라는 거 꼭 인지하시고 오늘 강의 끝까지 들으시면 정말 좋지 않겠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다시 한번 강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시장 절대 빠지지 않고 지금 시장 같은 경우 굉장히 오히려 건전한 조정 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나 시장에 대해서 불안감 갖고 계셨던 분들은 휴 하고 한숨 덜어내셨을 것 같은데요. 위원님께서 이제 시장 이야기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으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이런 시장 대응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강의 내용도 준비를 해주셨다고 하니까 위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할까요? 네. 자, 제가 항상 저녁 방송, 오늘 화요일 저녁 방송이 마지막일 거예요. 다음 주부터 개편이 있으면 제가 목요일 저녁에만 강의를 진행해 드릴 거고, 화요일은 10시, 11시에 상담을 좀 해드리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는데, 오늘과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날 배트맨 마지막 방송을 통해서 굉장히 좀 좋은 종목을 드리고 싶어요. 네. 유종의미를 거두기 위해서. 다만 여기서 방송에서 그렇게 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네. 그래도 조금 참여 의사가 있으신 분들께 드리고 싶기 때문에 노란색 방, 네, 꼭 제 이름 검색하셔서 들어오셔서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달러 인덱스를 꼭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얼마 전에 92였다 93 갔다가 다시 한번 내다 꽂으면서 92를 이탈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제가 이거 밑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 말씀드렸죠? 밑으로 떨어지면은 올라간다. 시장은, 코스피 시장은 올라간다. 국내 시장은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리죠. 이 차트를 거꾸로 두면은 거의 국내 지수와 같은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제 오늘 91을 이탈하는 모습이었고 91. 자, 그런데 제가 이거 찾아보면서 이거를 왜 올라간다고 베팅을 해? 바닥 베팅을 하는 사람들 지난주에 뭐라 했어요? 안 돼! 떨어지는 거에 베팅해야지. 이거를 올라간다 베팅해. 정확하게 짚어드렸잖아요. 제가 선물을 할까 봐요. 네. 큰 돈 벌었을 거예요. 그렇죠? 보세요. 밑으로 떨어지고 있다고요. 시장은 지금 유동성 확대 시장이 끝이 안 나요. 내년까지 끝이 안 나고 미국에서의 물가 상승률 2% 오케이, 더 가도 상관없어. 시장의 버블 오케이, 상관없어. 인정하고 있다고요. 그러니 뭐가 반겨줍니까? 테슬라, 애플, 아마존 사상 최고가 찍으면서 계속 가는 거잖아요. 미국 주식 많이 하시죠? 저희 가족분들도 미국 주식 많이 하십니다. 테슬라 들고 계신 분들 많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종목들을 팔아요? 그것도 아니죠. 왜요?
액면 분할 끝나고 계속 가고 있는데 뭐하러 이걸 팔아? 더 지켜봐야겠죠. 왜? 유동성 확대 시장이 계속되니까 끝나지 않을 거니까 시장이 어떻게 떨어진다, 베팅을 한다? 그거 진짜 아니에요. 올라가는 시장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어떤 얘기를 드릴 거냐면 개인들이 좀 다시 잡는 것 같아요. 개인들이 다시 들어온다? 제가 그렇게 강조했던 자, 쫄지 말고 대응해야 된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달려야 돼요. 멈추면 안 돼요. 그게 좀 먹혔는지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아주 강하게 시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개인이 사서 오르는 시장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요. 이랬던 시장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코로나 이후부터 해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또 보여주는데 저는 지난주에 특히 한 번의 하락이 나왔던 8월 초중순의 모습에서 기관들과 외인들이 시장을 잡는 줄 알았는데 여지없이 또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왜요? 개인들의 자금이 계속 들어오니까 막기가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자, 외인이 왜 1조 6천억의 물량을 어제 팔았어요? 청약하려고 팔았던 외인들이 분명히 있겠죠. 뭐 때문에 SK바이오팜 올라가는 거 봤으니까, 맛을 봤으니까.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예상 청약률은 1000대 1이 넘을 것 같기도 해요. 내일 엄청나게 몰리겠죠. 이게 정말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 근데 카카오 게임즈를 여러분 청약을 해야 됩니까? 네,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다가 청약은 하셔도 됩니다. 근데 1000대 1이 넘어가면은 너무 많은 금액을 넣어야 돼요. 한 주를 받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주식시장 어쩔 수 없죠. 자본시장에서 돈 많은 사람들이 받아가는 거. 뭐 외인이나 기관들 레버리지 다 땡겨다가 들어갈 수 있겠죠. 네. 며칠째 돈 나오니까 그냥 갚으면 그만이니까 잠깐의 이자만 내면 되니까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이 날 수가 있으니까 어찌됐든 이따가 자세하게 두 번째 카카오 게임즈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 관련주들 얘기도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3분기 저평가 업종 있죠? 찾고 있죠? 이미 시장에 널려 있고 엄청나게 싼 종목들도 많습니다. 많고 종목은 또 뭐가 있는가? 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대표적이지만 사기는 좀 꺼름직해. 느낌이 그냥 좀 마음에 안 들어. 그렇게 막 싸 보이지도 않아. 근데 싸긴 싼데 빨리 안 갈 것 같으니까. 그러면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오를 종목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있어요. 많아요. 정말 많아요. 다만 지금 그냥 주목을 못 받을 뿐이거든요. 주목을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날아갈 수 있겠죠. 왜요? PER이 3배, 4배, 5배짜리가 널려 있거든요. 올해 실적 기준으로 따져본다면. 근데 지금 전기차 부품, 그쵸? 아시죠? 어떻게 갔어요? PER 15배, 20배 다 갔잖아요. 그래서 지금 횡보하고 있는 모습들이 많잖아요. 근데 또 가잖아요. 따라가겠죠. 이슈가 돈다면 결국 갈 수 있는 종목들. 바닥에서 종목을 미리 사야 되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볼 텐데 돌아온 개인들이에요. 그런데 외인과 기관이 매도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매수는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그냥 단순하게 그냥 살만한 종목만 사는 거예요. 바닥에서 조금 올라갈 수 있는 거를 사고 있고 약간 고점에 있는 종목들은 정리하면서 바닥주로 지금 이동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간 샀던 거에 그냥 건전한 조정을 현재 외인과 기관들이 하고 있는 거지 실적으로 매수는 꾸준하게 하고 있다 보시면 돼요. 워낙에 개인들이 많은 수량을 그냥 돈으로 찍어 누르고 계시니까 기관들과 외인들도 아이고 이거 어쩌나. 네. 외인이 그렇게 팔 때 그 물량 다 개인들이 다 받았어요. 어제 다 받아냈어요. 네. 다 받아냈으면 보통 이런 경우 어떻게 됩니까? 기관들과 외인들이 어떻게 해요? 주식을 후드려 패면 떨어져야 되는데 오늘 시장 어떻게 됐습니까? 오전장 흔들리는 모습이었지만 그냥 바로 또 직행. 코스피 대형주 상위 종목들 다 올라갔습니다. 잘 아시죠? 현대차를 비롯해 LG, 다 삼성 다 갔습니다. 확실히 개인들이 제 얘기를 들어서진 모르겠으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좋은 모습이고
자, 그리고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던 거예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증시의 유동성 자금 매달 얼마? 이거 제가 매주 말씀드리는 거예요. 최근에. 이게 유입이 되는데 언제까지? 내년, 올해 말이 아니라 내년 말까지. 내년 말까지 계속 유입이 돼요. 그걸 뒷받침하는 게 바로 증시 예탁금의 차트입니다. 정말 계속 가고 있거든요. 60조를 돌파했어요. 왜요? 카카오게임즈 살라고 돈을 넣었죠. 그로 인해서 늘긴 했지만 카카오게임즈 청약 얼마 했다고요? 14조? 오늘? 근데 갑자기 14조 는 건 아니에요. 한 조금 늘었어요. 보여드릴게요. 확 늘진 않았어요. 늘긴 했지만 갑자기 말도 안 되게 확 늘진 않았어요. 자, 한 55조 정도에서 62조, 한 7조? 7조 정도 는 것 같아요. 한 절반가량은 뭐예요? 증시에서 판 거예요. 누가 팔았을까? 외인 기관이 주도했다 볼 수도 있고 개인들도 현금 마련했을 수도 있죠. 자, 이게 예탁금인데 올해 초에는 그렇게 느는 모습이 없었어요. 이때 당시만 해도 주식을 그렇게 막 개인들이 돈을 싸들고 오진 않았었어요. 않았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부터 해서 늘어나는 거예요. 거의 3월 거의 이제 2월 말 3월 초부터 해서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네, 한번 팍 늘어납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부터 천천히 올라가다가 천천히 계속 가면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50조 넘어갔다 난리 났었는데 지금 62조. 네, 62조가 예탁금이 쌓여 있습니다. 카카오게임즈 때문이죠. 그러니까 좀 억울한 게 카카오게임즈를 한 주를 받기 위해서는 까딱 잘못했다가 몇 천만 원 부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무슨 SK바이오팜이랑은 비교가 안 돼. 비교가 안 돼. 그 얘기도 이따가 바로 좀 해드릴게요. 왜 비교가 안 되냐, 여러분들.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카카오게임즈를 여러분 청약을 하셔야 될까요? 네!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돈이 있으시면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돈이 있으시면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다만 한 주를 받더라도 하셔야 됩니다. 자, 1,600만 주의 20%, 320만 주가 일반 공모로 개인들에게 부과가 됐습니다. 기관 투자자 대상으로 수요 예측 결과는 한 1,500대 1 정도가 나왔죠. 오늘 아침에 오프 채팅방에서 갑자기 이제 한 분께서 삼성증권 모바일 MTS가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유를 알아보니까 삼성증권 쪽에 갑자기 너무 많이 몰려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MTS가. 모바일이. 컴퓨터는 되고. 이거 사고 난 거예요. 불만 접수. 이럴 경우 뭐가 있죠? 나 이거 못 팔았어. 물어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러실 분들이 몇이나 계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먹통이었어요. 접속이 안 됐었어요. 왜 그래요? 카카오게임즈 한번 한 주 받아보려고 해요. 2시간 만에 2조. 와, 말이 2조지. 이전에 그 SK바이오팜 상장했을 때 점상 딱 들어가면서 잠겨있던 금액이 상한가에 한번 사보려고 했던 금액이 조단위였어요. 눈앞에 보이는 이 호가창에 꽉 차여있는 게 2조가량 됐던 것 같아요. 그거보다 더 심하려나요? 상한가에 샀는데 사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걸었는데? 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누가 던진다고 하더라도 똑같이 나눠 가져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언제까지예요? 내일 오후 4시까지예요. 하실 분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내일 오후 4시까지만 청약을 합니다. 내일 오후 4시. 월차 쓰고 가시려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점심시간 때 삼성증권 가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 무조건 삼성증권 가셔야 돼요. 아셨죠? 딴 데 가지 마시고 여기 가셔서 하시면 돼요. 하시면 돼요. 아셨죠? 자, 근데 중요한 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카카오게임즈를 청약을 돈을 넣어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일단 오늘까지 4시 넘어서 오늘까지 된 게 1일차인데 청약 경쟁률이
427대 1이에요. 근데 첫째 날보다 둘째 날이 더 많단 말이에요. 와, 만약에 1000대 1, 기간이 1400이었나? 1000대 1이 될 경우에 한 주 받으려면 증거금 1200만 원 정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죠? 공모가? 여러분 24,000원이죠? 자, 그런데 재밌는 것도 하나. 38 커뮤니케이션 뭐 하는지 아시죠? 장외 거래하는 곳이에요. 카카오 게임즈가 38 커뮤니케이션 장외가가 71,000원에서 72,000원 정도 현재 있습니다. 제가 불과 한 4, 5일 전만 해도 65,000원이었는데 그새 이렇게 움직였어요. 상장 예정일은 다음 주 목요일로 9월 10일로 현재 측정이 되어 있죠. 자, 가격적으로 말씀드리자면 24,000원에서 출발합니다. 곱하기 2로 들어가겠죠? 100% 출발합니다. 마이너스 50% 안 가요. 12,000원. 48,000원으로 출발을 하겠죠? 네. 여기서 플러스 30% 움직이겠죠? 그냥 가는 거지. 근데 이게 한 번에 끝나겠어요? 2번, 3번. 자, 바이오팜이 4번이었나요? 얘는 몇 번 갈까요? 그래도 바이오팜은 장외 거래가랑 그렇게 큰 차이는 없었어. 근데 얘는 좀 심해. 3배 가까이 차이 나잖아요. 3배나 차이 난다고. 그러니까 주가가 한동안은 계속 갈 수밖에 없겠죠. 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카카오 게임즈를 이렇게 청약을 넣어서 못 받았어요. 시장에서 사보려고 하셔도 하실 필요 없어요. 하지 마세요. 아무런 의미 없어. 아무런 의미 없고 만약에 상한가가 풀리면 사봐야지 하고 매일같이 거신다? 하지 마세요. 하면 뭐 합니까? SK바이오팜 상한가 풀리는 날 사서 뭐 했어요? 네. 그때부터 뚝뚝뚝뚝 뛰어야잖아요.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되고 다만 청약을 했다 하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상한가 풀릴 때까지는 우선 놔두세요. 올라간다고 손 떨린다고 상한가 잠겨 있는데 왜 그걸 던져요? 제발 던지지 마시고 상한가 풀리는 모습 나오면 그때 정리하셔도 되고 외인들이 이걸로 얼마 벌었다 이런 뉴스 나올 때 정리하셔도 상관없어요. 아셨죠? 외인들의 매도세가 빡 잡힐 때 매도하셔도 상관없어요. 천천히 하세요. 점 상한가로 몇 번을 갈지 저도 모르겠지만 최소 3번, 4번은 갈 것 같으니 정리하지 마시고 무조건 가능한 한 청약하셔야 됩니다. 네. 외인들도 기관들도 그냥 돈 싸잡아서 청약할 거예요. 외인들이 SK바이오팜으로 이렇게 증권사에 상당히 많은 돈을 벌었어요. 수천억 쏟아 부으면서. 이번도 마찬가지 상황일 건데 관련주들이 좀 어떻게 나올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우리는 이제 과거의 행태를 알고 있어요. 근데 SK바이오팜 때보다 지금 상황이 사실 훨씬 세요. 훨씬 파급력이 커. 예탁금 자체가 그냥 갑자기 빵 늘어버릴 정도로 훨씬 파급력이 세요. 이 상황이 더 지속될까? 한동안은 카카오 게임즈라는 이걸 이렇게 좋은 회사가 나올까? 궁금해지는 상황이긴 한데 자, SK그룹주들이 많이 오르다가 SK바이오팜 상장하고 나서 흔들림이 가장 크게 나왔던 게 이제 SK입니다. SK가 많이 힘들었었죠. 자, 그런데 SK케미칼이나 SK디스커버리 같은 경우에는 그날만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오고 움직임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근데 지분을 다 들고 있죠, SK에서. 이거를 예측해 보자고요. 자, 카카오 게임즈 관련주들 중에 가장 많은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는 당연히 카카오가 58.96%를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지분을 보유하거나 자회사가 했거나 투자했거나 등등 회사들을 보자면 그다음 많은 게 넷마블이 5.63%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 에이티넘 인베스트, 액토즈 소프트, 넵튠, 선토즈, 다날, LB 세미콘 등을 줄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그간 좀 많이 올랐던 종목들,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올랐던 이유 중에 오늘 윗골이 올랐다가 떨어졌던 이유가 BTS가
빌보드 1위 하는, 싱글 1위 하는 모습 나오면서 움직임이 있긴 했었죠. 자, 근데 카카오는 좀 밀리는 모습이었어요. 다날, 네, 어떤 이슈로? 카카오 게임즈 이슈로 최근에 많이 올랐었죠. 어떻게 될까? 전 이렇게 봐요. 우선은 카카오 같은 경우가 그 기대감, 카카오 게임즈의 상장 기대감으로 오르긴 했지만 큰 하락은 굉장히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왜? 언택트 대장주의 포인트가 좀 있기도 하고 그리고 뭐 실적 포인트 원체 강한 모습이기 때문에 큰 흐름은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떤 흐름이냐면 SK처럼의 하락을 크게 보이는 종목은 극히 제한적일 것 같아요. 인기 있는 종목군들은 그냥 움직임 가고 특히나 넷마블 같은 경우는 빅히트 엔터의 상장까지 기대를 갖고 있으니까 크게 움직임인 뭐 큰 하락 쪽이 나오지는 쉽지 않지 않을까. 카카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관련주들은 너무 큰 걱정은 하지 마시고 다만 상당히 많이 급등한 다날 같은 경우는 조금은 장 초반 급등했다 빠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너무 급등한 종목이 아니고서는 괜찮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다만 한 번 더 청약은 하셔야 되고 결론을 내리자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한가 풀리기 전까지는 절대 파시면 안 되는 게 필수 중에 필수다라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부분만 기억하시고 대응을 하시고 내일 오후 4시까지 삼성증권입니다. 가셔서 청약하시면 되십니다. 다만 돈 싸들고 가셔야 돼요. 뭐 한 1,000만 원 가지고 가려면 하지 마시고 최소한 제가 볼 땐 한 3,000만 원 정도는 가지고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한 주 받을까 말까 한 느낌? 한 2주 받을까? 약간 요 생각이니까 최소한 한 몇천 원 들고 가야 한 주 받을 거예요. 참 안타깝긴 하지만 상황이 그렇습니다. 꼭 참고해 주세요. 자, 그다음 보면 3분기 저평가 업종들, 종목들이 있어요. 3분기 저평가 업종과 종목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어떤 종목들을 많이 좀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지금 현재 관심이 없는 업종 보셔야 돼요. 모두 다 지금 다 좋다고 하는 종목도 올라가는 거 좋죠? 다 좋아요. 그런데 지금 안 좋다고 생각하는 종목들을 관심꾼에 넣어두시고 그 다음에 상승을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제 스타일이긴 하지만 바닥에서 종목을 잡은 다음에 급등을 남들이 만들어줄 때 정리하는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딱 정확하게 반도체 업황에서 그 흐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 삼성, SK하이닉스, 죄송합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겠죠? 지금 반도체 재고들이 상당히 좀 많이 좀 쌓여있는 모습이에요. 쌓여있는 모습인데 이 포인트가 과연 언제 해소가 되냐? 연말 넘어가면 해소가 된다고 합니다. 해소가 되면서 1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매출 확대 포인트가 잡힐 거예요. 그러니까 한 4분기부터는 조금 바닥을 다지면서 크게 튈 수 있는 종목군들을 살펴봐야 되는데 10월이죠. 다음 달. 그럼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돼요. 최소 내년 1월부터는 굉장히 좋은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크리스마스 시즌 맞춰서 어떻게 해요? 인터넷 구매 많이 하시겠지만 관련 매출도 많이 오르겠죠. 꼭 들어가는 제품들을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하반기 수요 증가. 제가 볼 때 한 11월, 12월 보시고 4분기 이후에 수주 증가 기대하면서 주가가 본격적 랠리를 펼치는데 이 랠리 속에 바닥에서 잡을 수 있는 종목들 무조건 반도체 관련으로 세팅을 한 종목은 하셔야 돼요. 한 종목은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좋은 종목들이 많은데 몇 가지를 제가 선정을 해놓긴 했는데 꼭 노란톡에 들어오셔야지만 제가 공개를 할 거고 이따가 말씀드릴 종목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거랑은 좀 다르지만 수급과 하반기 실적이 퍼펙트한 종목이라는 거는 한 번 더 말씀드리고 갈게요. 자, 그러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과연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여러분. 삼성전자 주가를 좀 체크하면서 하이닉스 주가를 체크하면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얘들이 올라줘야 우리 증시가 살아나는 모습이 좀 나오거든요. 최근 들어서 약간의 조금 밀림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뭐 나쁘지 않은 모습은 좀 버텨주고 있어요. 자, 삼성전자가 지금 오늘 장에 0.3% 정도밖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자, 하이닉스도 볼게요. 하이닉스 0.1%. 자, 그런데 국내 코스피 시장은 1%가량이 올랐습니다. 왜죠? LG, 현대, 모비스 오늘 급등했죠. 관련주들이 상승을 이끌면서 하이닉스와 삼성, 이 반도체 모바일 쪽의 하락을 막아주는 역할을 했어요. 자, 그런데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특히나 최근 들어서 특히나 어제 시장에서의 이 엄청난 외인들의 이 매도세 자체, 특히나 삼성전자 어제 외인 매도세가 거의 1,000만 주가량 나왔거든요. 개인이 물량을 다 잡았어요. 네. 그리고 오늘도 한 150만 주가량, 그리고 8월 28일 날은 한 270만 주가량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 포인트에서 기관들도 같이 매도가 나오죠.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바스켓에 비었으면은 어떻게 해요? 다시 들어와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같은 흐름인데 하락이 끝난 이후에 상승을 주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현재 삼성전자는 볼린저 밴드의 하단 라인을 뚫고 내려간 모습입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런 경우는 뭐예요? 보통 매수 시그널이라고 하는데 조금 급하게 살 필요는 없어요. 여기서 저는 만약에 삼성전자가 한 번의 조정이 더 나온다면 땡큐 하고 사셔야 됩니다. 아셨죠? 하이닉스는 그냥 현 구간대 직진이에요. 직진. 걱정할 필요 없이 대응을 하셔야 되고 그냥 매수 대응하시면 되는 종목. 신경도 안 쓰고 사두면 내년 초 연말에 돈 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부품주들이 말도 안 되는 저평가이기 때문에 그 저평가 종목들을 제가 오픈톡방에서 주기적으로 말씀을 앞으로 계속 드릴 테니까 꼭 들어오셔서 수익 나시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좀 카카오 얘기를 많이 드리긴 했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반도체 업황에서의 어떻게 해요? 장비주들의 저평가된 종목을 찾는 게 급선무다. 이거를 빨리 파악하시고 캐치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이따가 또 좋은 종목을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방송 보시고 부품주나 장비주 궁금하신 분들은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같이 얘기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앞으로 시장에 대해서 힌트를 좀 주셨습니다. 저평가된 반도체 관련된 장비 부품주들을 좀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눈치가 빠른 분들은 벌써부터 종목명을 찾고 계시겠죠. 위원님께서 노란 톡방에서 이런 힌트들 나눠드린다고 하니까요. 혼자서 너무 끙끙 앓지 마시고 들어오셔서 말씀드리는 종목들 함께 이야기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경제 김선윤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카메라 어플로만 갖다 대셔도 바로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많은 분들 들어오셔서 도움 말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위원님의 명품 강의까지 만나봤으면요. 저희는 시장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저희 위원님과 함께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오늘의 업종과 종목 시간에는 시장에서 움직였던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이죠. 그 전에 지금 애청자분이 질문이 하나 들어왔어요, 위원님. 오늘 정말 여러 가지 뭐 카카오 게임즈 상장 관련해서도 움직였지만 네. BTS 관련해서 움직인 종목들 갖고 계신 분들 좀 계세요. DPC 같은 경우 지금 질문이 좀 들어왔는데 아하. 방탄소년단 이야기 잠깐 방송에서 해주셨잖아요. 아하. 그 엔터주는 어떻게 볼까요? 자, 방탄소년단 관련주는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이 방송에 나와서 오픈 채팅방에서 종목 드린다고 했죠. 네. 네. 신속 진단 키트 관련해서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VTGMP를 드렸어요. 네. 금요일 날 드렸고 가만히 있길래 움직이지 않길래 제가 오픈 채팅방에 이거 갑자기 급등 나오면 어쩌시려고 안 사시냐라고까지 글까지 적어드렸어요. 그걸 보시고 사신 분들 5장 급등 나오면서 8% 마감했습니다. 이것도 역시나 BTS 관련 약간 좀 이슈가 있습니다. 옛날에 이제 GMP라고 BTS 쪽이랑 같이 연관해서 화장품을 또 만들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네. 움직임이 있었는데 어찌됐든 현재 모든 분들이 다 방송 오픈 채팅방을 들어오신 분들 하신 분들은 거의 다 이제 수익권으로 가시는 모습이고 오늘 급등 나왔을 때 정리하신 분들은 다 수익이셨겠죠. 근데 이제 뭐 추가적인 상승은 더 나올 수 있다는 판단인데 DPC 같은 경우는 뭐가 다르냐면 보세요. 네. DPC는 차트 흐름이 완전 고점 자리예요. 완전 고점에 현재 딱 있는 상황이고 VT랑 바꿔볼게요. 자, VT는 바닥에서 그래도 올려치는 자리라고요. 자, DPC 이슈 다른 거 오로지 방탄 이슈밖에 눈에 들어오지 않으실까요? VTGMP 화장품, 덴탈 마스크, 그 다음 또 뭐요? 네, 방탄 신속 진단 키트 이런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종목을 DPC 같은 경우 대응을 하시는 건 좋지만 특히나 DPC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런 단기적인 이슈로 급등했을 때는 바로 거의 시장가, 시가로 팔아야 돼요. 시가 출발할 때 던져야 되는 게 맞아요, 사실. 바닥에 있는 게 아니고 위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더 반등은 나오겠지만 조금 천천히 기다리셨다가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홀딩하시면 좋은 소식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잘 들으셨죠? 특히 DPC 갖고 계신 우리 애청자분께 위원님께서 솔루션 제시를 해주셨으니까 이 점 모두 참고 부탁드리고요. 저희 위원님과 업종과 종목 이야기하기 전에 지금 오픈 채팅방 700명 돌파됐다는 소식입니다, 위원님. 자, 700명 돌파 기념으로 제가 이제 뭐 한 가끔씩 이벤트성 해가지고 뭐 시장 안 좋을 때나 좋을 때나 해가지고 이제 선물을 보내드리는데 제가 손으로 쏴요. 아, 저 손 느린데. 저번에 제가 이제 마시는 제품 아니 조그만 거 네, 있잖아요. 건강음료요. 네, 건강음료 100개를 제가 아침에 9시에 한번 선물로 딱 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앵커님 못 받아가셔가지고 저 못 받아갔어요. 그걸 왜 받아가셨지? 그래서 100분이나 계셨는데 한 10분 정도 만에 100개가 수르륵 사라졌어요. 그러니까요. 저같이 손 느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네, 일단 위원님? 오늘은 조금 있다가 몇 시에 해야 되냐? 이거를 10시에서 10시 10분 사이에 제가 할게요. 아, 10시에서 10시 10분. 그러면 좀 괜찮으시겠죠? 네. 10시에서 10시 10분 사이에 할 테니 그때는 꼭 다들 보시다가 하시면 되고 제가 거기에다가 종목 이름을 명시하겠습니다. 네. 종목을 선물로 드릴 테니까 시원하게 드시고 건강 잊지 마시고 그리고 종목 좀 괜찮은 반도체 이런 종목 올려드릴 테니 그 종목을 한번 관심 있게 봐주시고 사시라는 건 아니에요. 관심 있게 보시고 그리고 못 보신 분들이 있을 테니까 꼭 음료 받으신 분들은 종목을 공유해 주세요. 네, 공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공유하셔가지고 다들 즐거운 저녁 시간 되시면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려볼게요. 알겠습니다. 저도 이번엔 꼭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업종과 종목도 빠르게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님, 오늘 같은 경우는 업종과 종목 어떤 거 준비해 주셨을까요? 역시나 오늘은 자동차가 한 번 더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현대차도 잘 가더라고요. 네, 맞아요. 현대차는 저도 이제 저희 뭐 가족반분들이나 말씀을 드려서 수익 실현 한번 하시고 16만 원 초반 이때 많이 잡으셨어요. 잡으셔가지고 계속 또 현재 수익 중으로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으신데 현대차가 오늘 그래도 언젠가요? 8월 11일 날
18만 500원짜리 돌파했거든요. 돌파하면서 오늘 비록 종가는 그보다 아래에 있긴 했지만 그래도 오늘 장중 흐름들 어제도 이어서 계속 좋은 모습을 이어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18만 원의 완벽한 안착. 종가로 따지면은 그래도 근래 최고가 흐름입니다. 더 이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은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 오픈 채팅방이든 가족방에 말씀드리는 거. 현대차 좋다. 부담된다면 이 종목을 사라. 그래서 오늘 제가 업종 내 특징주로 작은 추천주가 될 수도 있겠지만 현대 위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종목도 좋게 보신다는 거죠? 엄청 좋게 봅니다. 네. 현대모비스도 많이 올랐어요. 현대모비스가 주가가 오늘 많이 급등을 했어요. 정말 부러울 정도의 6.4%대. 자, 8월에 전 고점 포인트까지 갔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현대 위아 볼게요. 지금 이 상황이에요. 아직 오르지 못하고 있거든요. 다들 전고점 넘어가는데 왜 나만 안 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현대 위아가 바닥부터 해서 올려치게 된다면 충분하게 49,000원대 그 이상까지도 갈 수 있는 그림이 나온다는 거죠. 자, 목표가는 제가 5만 원 말씀드릴 겁니다. 현대 위아 5만 원 말씀드리지만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면은 그 이상 더 갈 수 있어요. 자, 현대차 얼마 말씀드리죠? 30만 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30만 원. 현대 위아도 20만 원, 25만 원 이상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현대차보다는 흐름이 좀 약할 수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선 1차적으로만 단기적으로 보자. 5만 원까지 보고 대응하시면 그래도 수익 얼마예요? 15% 나잖아요. 걱정 없이 매수할 수 있고 손절가 없다고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자신 있게 말씀드렸는데요. 현대차에 이어서 현대위아 말씀을 드렸고요. 목표가 무려 5만 원 말씀드렸습니다. 손절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이 점까지 참고 부탁드리고요. 저는 베스트 공략주 시간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오늘은 정말 위원님께서 좋게 보는 종목들이 지금 줄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베스트 공략주는 위원님께서 특히나 더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들 공유하는 시간이죠. 위원님, 오늘은 또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오늘 얘기한 거랑은 조금 너무 뜬금없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 살짝 보고 이걸 왜 준비해 주셨지 하고 놀랬거든요. 너무 뜬금없다 볼 수도 있는데 오늘 일단은 파라다이스를 갖고 나왔는데 네. 파라다이스 이후에 또 종목을 오픈방에서 또 드릴 거예요. 자, 우선 파라다이스를 하나씩 보면서 설명을 드리죠. 제가 이제 이 종목 관련해서는 그전부터 해서 한한령 해제된다 해서 뭐 호텔신라를 비롯해서 GKL이나 여러 화장품이나 뭐 여행주나 다 같이 봐도 된다라고 언지를 드렸던 종목이에요. GKL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이어갈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데 제가 GKL보다는 파라다이스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게 우선은 오늘 장에서 그래도 상승 포인트를 그렸고 차트상의 라인을 보자면 이평선 밀집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5일, 10일, 20일, 60일, 120일 그냥 짠뜩 몰려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럴 경우 무슨 일이 발생하죠? 폭등 조짐이다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이평선이 밀집하면은 폭발적으로 증가한 힘이 응축이 된 거라는 거 여러분 다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는 상식 중에 상식입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최근에 요 동그라미 친 이 며칠 사이의 구간들, 약 일주일 이상의 7거래일 사이의 구간들의 수급상을 보자면 외인들이 그렇게 팔고 있었는데 다 여기 와 있었네. 외인은 여기서 매수하고 있었네입니다. 자, 8월 21일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거래일 연속 외인 순매수고 기간도 정신을 차렸는지 2거래일 연속 순매수가 강하게 잡힙니다. 실적 개선세가 당장에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근데 파라다이스 파격적인 구조조정. 자, 살리기 위해서 올라가는 흐름. 회사 영업이익 낼 거야. 언제부터? 3분기라고는 자신이 없어. 하지만 4분기 때부터는 조금 기대를 해보려고 해. 4분기 아니면 내년 1월 1분기부터는 정말 잘 갈 거야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최근에 국내 엔터사 중에 큐브엔터 같은 경우에도 한한령 해제 이슈에 맞춰서 알리바바를 통해 중국에 진출한다는 소식과 함께 큐브엔터가 장중에 급등 나왔다 밀리기도 했습니다. 자, 큐브엔터는 VTGMP의 자회사이기도 합니다. 이슈가 또 하나 있었죠, VTGMP가. 자, 어쨌든 중국 쪽으로의 강한 흐름들이 나오면서 시진핑이 연내안으로의 어떤 모습? 방안을 통한, 방안
이슈 마치고 물밀듯 들어오겠죠. 근데 하나 걱정은 뭐예요? 코로나가 더 번질까에 대한 우려감이 있긴 해요. 사실인데 그래도 때마침 모더나에서의 강한 백신들 임상 3상을 끝마치고 출시하지 않을까요? 국내에서도 셀트리온이나 SK 쪽이나 마찬가지로 출시하지 않겠습니까? 큰 걱정이 좀 없는 흐름들이 나올 거고 또 하나 걱정 안 하셔도 될 게 파라다이스는 국내 1위 외국계 카지노입니다. 자, 국내 사람들 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파라다이스는 보통 외국인들이 관광객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런 것도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조금 좋고 그리고 바닥에서의 완벽한 상승을 꿈꾸는 자리입니다. 올라가기 위한 시너지를 가지고 있고 올라간다면 충분하게 전고점은 가뿐하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매수가를 잡아드릴게요. 매수가는 14,000원 아래에서 그냥 편안하게 매수하시면 됩니다. 오늘 확대해드리자면 이평선 밀집 구간에서 지금 뚫고 올라가는 자리, 다 뚫고 올라가는 자리 나왔어요. 근데 이날은 올라가다가 장이 너무 안 좋았어. 역풍을 맞았죠. 한 번 더 장이 더 갑자기 안 좋아질 가능성 많이 없습니다.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 포인트 잡으시고 매수가 14,000원 아래에서 잡으십시오. 목표가는 단기로만 봅니다. 16,000원짜리 제가 보고 있는데요. 크게 어려운 자리 아니에요. 갑자기 하루 만에 갈 수도 있어요. 충분하게 올라갈 수 있으니 그 자리 보시고 대응하시고 역시나 완전 바닥주의이기 때문에 손절할 의미가 없습니다. 떨어지면 매수, 떨어지면 매수해도 되는 종목이니까 천천히 종목 보시면서 매수 대응하자.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 종목명만 듣고 파라다이스가 웬 말이지? 라고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는데 지금 많은 분들 댓글창에서 위원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니까 지금 수급만 봐도 그렇고 이슈만 봐도 그렇고 군침이 좀 도는 종목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위원님께서 준비해 주신 종목 파라다이스였고요. 가격 전략 같은 경우 매수가 14,000원 아래에서 편안하게 보자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점 모두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난 베스트 공략주들도 좀 빠르게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주셨던 게 인스코비잖아요, 위원님, 그죠? 네네네. 계속해서 매수가 제시를 해주신 부분에서 움직이곤 있는데 어떻게 좀 대응해볼까요? 홀딩할까요? 제가 이제 매수가는 2,200원 아래 네. 잡자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2,200원 아래에서 잡으시면은 절대 손해볼 일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고 아직도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인스코비 거래소 종목입니다. 코스닥 아니고요. 거래소 종목입니다. 저도 좀 착각했었어요. 네, 작아서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거래소 종목이고요. 주가 여기서 멈출까요? 완전 바닥을 그리고 있고 이 종목은 끼가 있는 종목입니다. 자, 2018년도 때 16,000원 부근까지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얼마부터요? 1,200원부터 10배 이상 올랐던 기억이 있는 종목이고요. 회사의 회장님은 유인수 회장님이십니다. 네. 옛날에 쌍방울 때부터 검색해보세요. 네이버에.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기도 하고 회사를 그리고 주식을 아시는 분이에요. 이 정도만 뭐 드려도. 네. 그리고 중요한 거 아피톡신 미국 FDA 3상 이슈 있습니다. 그게 언제 조만간 시작한다고 했을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주가는 폭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3상 승인 났어요. 난 겁니다. 다만 지금 당장에 3상하는 비용이 너무 커서 그렇지 자금 확보만 된다면은 3상 시작하면서 이슈몰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하나 그 대머리 치료제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치료제까지는 아니고 머리에 이제 약간의 좀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튜브를 이용해서 머리를 심는 반영구적으로 심는 그런 이제 포인트도 있는데 옛날에 나왔던 뉴스들인데 그와 관련된 소식들도 좀 그래도 좀 서서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한독시계 돌핀시계 여러분 아시죠? 네, 다 인스코비 겁니다. 네, 다 여기 와 있어요. 그러니까 좀 걱정하지 마시고 또 하나 스마트 그리드 관련 대장주이기도 하니까 큰 걱정 없이 종목을 볼 수 있지 않을까. 2,200원 아래 보시고요. 주가가 갑자기 어느 순간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꼭 오픈 채팅방에서 제 얘기에 귀를 기울이시면 좋지 않을까 좀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이렇게 지난 베스트 공략주였던 인스코비까지 만나봤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다른 종목들은 잘 못 볼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노란톡방에 지금 많은 분들 들어오고 계시다고 하는데 만약에 나는 그렇게 자금이 많지 않아서 카카오 청약 못 받는다 하시는 분들은 내일장에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위원님? 간단하게. 카카오 청약 못 받는다. 네. 저도 안 받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네. 저랑 같이 오프톡방에서
그냥 시간 보내시면 돼요. 원체 글이 좀 많아서 그런데 그래도 뭐 종목 상담 원하시면 다 해드리고 있고요. 오픈해서 다 해드리고 있으니까 상담 받으시고 그리고 또 많은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뭐 오픈 채팅방 같은 경우에 제가 종목을 매일같이 드리진 못해요. 그래도 이제 뭐 지난 금요일 날 VT 드렸고 그 전에 또 좋은 종목 많이 드리고 뭐 A프로젠 KRC 같은 경우도 드렸었고 주가 오늘 시간에 상한가가 있고 계속적으로 좋은 모습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들어오셔서 한 번씩만 봐주세요. 뭐 많은 뭐 제가 뭐 크게 뭐 좋은 종목을 드리진 못하지만 그래도 오픈방 안에서 드린 종목은 거의 3에서 5% 이상은 무조건 다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욕심내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짧게 보시고 얌얌 수익 챙기시고 고기 사 드시고 아셨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1시간 동안 또 알찬 이야기 해드린 저희 위원님 보내드리면서 인사 말씀 나누겠습니다. 위원님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는데요.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이 시간 다시 이 자리에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